네, 바로 어제였죠. 친박계에겐 검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당무 감사 결과 친박계가 대거 물갈이돼 당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 이사장님께 오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질문가.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냥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 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 그 출당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그 친박 지우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왔죠. 예. 어제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그 혁신위를 해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총 그 213명 중에 약 한 29%, 62명을 일단 당협위원장으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변화를 시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금 당협위원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재를 수혈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이 20%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게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예. 정권이 교체되면서 어쨌든 지금 20% 내외 이 지지율밖에 못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떠난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은 내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당무 감사를 통해서 예.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 어떻게 보면 당내 반발 때문에 블랙 선데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했지만은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제 혁신의 몸부림을 이제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 그 이제 당무감사 발표의 핵심은 예.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일단 서청원 의원이 가장 핵심이죠. 예. 그리고 유기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친홍 비박 대 이제 친박의 구도에서 일단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결과가 어제 나타났던 걸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친홍과 비박이 예. 일단 당권의 주류가 됐으니까 친박과의 관계에서 권력 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예.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박 청산, 인적 쇄신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입니다. 예. 바른정당과 당장 통합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와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통합 내지는 공조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바른정당의 복당파를 배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여러 군데 중에서 김영우 의원 지역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요, 김성태 의원 서울 강서 예. 을이라든지 몇 군데는 교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이제 복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바른정당에. 예. 그 사람들 위한 어떤 그런 배려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당무감사를 한 쪽에서는 한국당에 예. 정량적이고 계량적이고 수량적인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정성적인 평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정부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친박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특히 유효의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가 어제 당무감사 결과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 그 11월 4일 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용어를 좀 예. 그 빌려서 뭐라면 단당부단 단수 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예.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연히 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정리 못하면 나중에 그 후환이 되어서 결국은 그게 화가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예. 뭐냐면은 친박 청산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지금 실제로 그 현직 의원들을 정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5일 날 뭐냐면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분은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당헌 당규에 의해서 사실은 그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당무 감사를 통하지 않고 친박 청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홍 세력을 심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다 이렇게 예. 보는데 이건 당무 감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단계에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홍준표 대표가 무리하지 않고 예. 이런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순발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당한 지금 그 11명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난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 종교인이다 보니까 예. 만약 정무적인 판단을 그 당시에 했다면은 사실 탈당파들의 그 당협위원회 비워넣어야 됩니다. 그 당시도 당협위원회를 비워둬야 된다고 상당한 많은 의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죄를 한다 이래서 바로 그 사고당 위원을 사고당 직으로 지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예. 당협위원장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새로 이제 그 복당하면서 어떤 복당에 대한 명분도 줘야 되고 다시 어쨌든 죄를 늦추고 뭐 죄를 늦춘 건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복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열어두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뭐 권영세 전 의원이라든가 뭐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당무감사에서 일단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떤 그 친박의 어떤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친박 저항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하다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친박이 준동할 상황도 아닙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친박들이 지금 그렇게 막 힘을 많이 못 힘을 썼다는 발휘할 수 있는 평가가 상황이 있죠.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TK 지역의 의원 물갈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런 그 친박과 TK를 분리하면서 일정 부분 잠재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무적 뭐랄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판단도 볼 수- 좀 예.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이 그냥 물론 뭐 당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당내 어떤 불협화음 또 이 여러 가지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튀쳐나오면은 당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탈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그 친박, 범박이라는 분들도 이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적어도 이제 알고 있지 않나 인식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그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근데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지금 그 자리에 대한 당무감사와 거기서 자격을 박탈하니까 이렇게까지 내부 뭔가 안이 좀 시끄럽고 그 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예.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구당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당이. 그런데 지구당은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정당법에서. 왜 그러냐면 지구당에서 정치 자원도 많이 들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지구당이 폐지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치 개혁 차원에서 2004년도 예.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된 겁니다. 지구당 폐지. 그러니까 지구당을 대체하는 게 당협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엔 지역위원회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아야지 이제 출마하는 건데 예. 그 선거구의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게 당무협의회예요. 예. 그 당무협의회에 이제 가장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초의원들을 예. 공천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당협위원장이. 따라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사람을 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총선에 가서도 총선도 경선으로 치러지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럼 역시 자기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원들이나 원외가 됐건 원내가 됐건 원외가 됐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는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사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마디로 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정당이라는 게 중앙당, 예. 그다음에 도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협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협위원장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당 회의할 때 당협위원장들 다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권한을 갖고 있죠. 지금 또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예.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또 당의 전당대회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상당히 당협위원장을 몇 사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대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원외,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그 정치 신인들은 예. 당협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일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한 발자국 다가선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그 경계선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6.13 지방선거 때 예.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구당에 당시기 말하면 당협위원회에 있는 정치 신인들은 당협위원장한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 그만큼 그 지역에 사실은 정치 구도가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당협위원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예. 그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차근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예. 이 당협위원장이 홍준표 대표의 아마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그럼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나 흐름으로 볼 때는 예. 누구든지 당 대표가 되면은 당협위원장 교체부터 먼저 서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준 의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고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류해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크게 힘이 세진 않아졌다. 뭐 그러니까 친박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얼마나 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런 기자회견들 정도 이외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인사는 아니죠. 예. 비박으로 분류된 인사고. 예. 유해 최고위원도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친박계는 아니죠.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여성목도 아니고 예. 2위로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된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꼭 친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당의 얘기처럼 상당히 계량적으로 판단한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원 확보수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정당이라는 건 뭐 정당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과 비박의 구도라는 게 상존해 왔기 때문에 예. 지난번 원내대표 선출 때 예상외로 아까 우리 허 이사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건 예. 왜 그러냐면 또다시 친박 소속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도로 친박당을 볼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의원들이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친박의 의원들이 이번에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반발의 정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친박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죠. 지금 예.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지난 과거의 적폐들에 대해서 이른바 잘못된 그 지난 정권들의 어떤 선거 관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사과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에 탈락한 사람들,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뭐 당무감사를 했던 측에서 볼 때는 당의 주류에서 볼 때는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내 갈등은 일정 부분 좀 증폭될 수 있어요. 친박 세력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재심 입구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친박의 반발이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친박계가 이제 결자 해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친박계가 비박계를 완전히 그 공천해서 사실 거의 몰살시키듯이 했지 않습니까? 옥새 공천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사실은 이제 재현하는 입장인데 이제 소위 말하면 칼자루가 바뀐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과연 이제 이렇게 된 친박당이 과연 최악의 경우에 탈당을 해서 예. 정치 결사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000년하고 2008년도에 두 번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1년에 있었어요. 그 당시 2000년 같은 경우는 예창 총재가 허주 그 네. 김윤환 예. 의원, 신상호 의원들을 사실 제거를 해갖고 그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가 실패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사실 그 친이계가 친박계를 쳐서 소위 말하는 그 친박계 좌장인 그 당시에 서청원 의원이 탈당해서 예. 당을 만들었죠. 그죠? 친박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흡수가 되는 과정이 됐죠. 예. 결국 뭐냐면은 이런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성찰해야 할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당한 마당에서 친박계가 다시
뭐를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뭐 반발은 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환경이 너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두 분의 말씀 좀 종합을 하면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홍준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좀 더 높아졌다. 좀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홍 대표도 지금 아직 악재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기다리고 있고 뭐 그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책임론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뭐 판결 먼저 지금 저희가 걱정을 일단 해봐야 뭐 될 것 대법원 같습니다. 판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홍 예. 대표로서는. 그리고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홍 대표의 앞날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죠. 예. 2014년도에도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였나요? 6.4 지방선거였죠. 육사였죠. 그때는. 예. 그 당시도 안철수 공동대표가 결국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사퇴했어요. 그때 사실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그 광역자치단체장 수준 비슷했어요. 예. 근데 기초단체장에서 새누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리고 그 당시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였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데 책임을 지고 이제 안 대표가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2014년도 얘기입니다만. 예. 그래서 이 정당에서 지방선거, 총선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어떤 그 승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는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아마 홍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향후 입지, 뭐 대권까지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서 지금 정치적 나름의 승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인적 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홍준표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을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예. 거기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어쨌든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은 그 대표직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려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 어쨌든 과감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예.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좋은 인재들 선발하고 또 이 물갈이하고 또 당이 혁신하고 당의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변하는 모습은 하게 되면은 정당은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응당에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